네, 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생 학부모님들과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학교 유형별로 좀 분석을 하고 이런 학교들은 어떤 학생들이 좀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선택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 전국의 고등학교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또 고등학교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이렇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거에 있어서는 정말 대략적인 그냥 형태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그냥 도움만 받아가시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사실 뭐 전형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으로 이제 수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뭐 실기 실적 전형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논외 왜냐면 진짜 특기자 학생들 그리고 실기 위주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시에서요. 자, 그랬을 때,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학교의 논술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논술 시험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논외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외를 제가 시킨 이유는 이 전형을 뭐 노리신다라고 하시면 그 고등학교에 그렇게 유형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학생의 개별적인 준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학생 개별마다 뭐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한 건 사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특징 때문이에요. 자,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등급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 교과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자,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등급만으로는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야기를 할 때 등급이 어쩌다, 뭐 저쩌다, 뭐 이런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우리 아이의 원점수 이제 성적표를 보시면 원점수와 뭐 표준 편차 그리고 이제 학년 평균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원점수는 내가 받은 점수예요. 내가 이제 뭐 수행평가라든지 학기 말에 이제 받았던 총 나의 100점 환산으로 한 원점수이고, 표준 편차는 내가 이제 학생들과의 이 차이가 그 과목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해당 과목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분포가 편차가 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고 평균은 그 해당 학생들이 그 교과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성적을 받았을 때 평균점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평범한 일반고, 제가 이 평범한 일반고라고 말씀드리는 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일반고등학교의 이제 학생들의 수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면 뭐 대학을 정말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대학이 목표가 아닌 친구들도 여기 학교에는 되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점수를 받은 만큼 그대로 등급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를 높게 가져가면 그만큼 등급도 높게 나오고 원점수를 낮게 받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등급도 낮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1, 2점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최상위권에서는. 자, 근데 아쉬운 부분은 생기부의 퀄리티가 대부분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 속의 내용, 활동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교가 일반적인 교육 과정과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 내에서 생활기록부를 쓰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좋은 학교들, 또 잘 쓰는 학교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에 선발되는 그 전형들을 봤을 때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높고 또는 수능, 정시로 선발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평범한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과와 정시로
선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컨텐츠를, 영상을 하나를 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되게 제가 이 빨간 박스를 치는 이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가. 그 이유가 일단 중학교 때 우리가 내신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신 점수를 기반으로 이 비평준화 지역 내에서는 고등학교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 점수로 내가 원서를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부분 좀 내가 공부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해서 그 비평준화 지역에서 괜찮은 고등학교를 내가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하는 게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내가 원점수를 높게 가져가더라도 평균점이 그 해당 학년의 평균점이 높고 편차가 좁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학년 때 한정해서 이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1학년 때 이 낮은 등급을 받아서 학생들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이랑 교과로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수능에 올인해야 돼. 라고 해서 1학년 말 또는 늦으면 뭐 2학년 뭐 중간? 그때부터 수능 공부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1, 고2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수능 공부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만나왔던 학생들 그리고 대체적인 이 학생들은 고1 때 또는 고2 초반에 수능 공부를 입으로만 한다 그러지 실제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시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물론 여기서도 수능 공부에 정말 수능 공부를 정말 잘 진행을 해서 입시에 성공하는 학생들 또는 이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입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조금 주의를 주고 싶은 부분은 1학년 때 낮은 등급을 받아서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내신 이 성적표를 분석을 해보면 편차가 되게 벌어지고 평균은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 이 교과 성적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 3학년 때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때 평균이 85점, 그러니까 원점수가 85점을 받았는데 등급이 막 6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포기한다고요. 물론 교과 전형에서는 날 6등급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그 학생을 일반적인 6등급 학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 3학년 때도 사실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갖고 간다라고 하면 내가 받았던 원점수가 다시 등급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2학년 때 수능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내신 공부도 망하고 사실 내신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 내신 공부들을 아예 손을 놓은 친구가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오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에 뭐 문제가 다르게 나오는다라는 것뿐이지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가 생기부의 퀄리티는 학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잘 써주는 학교들도 많고, 못 써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해당 학교의 입시 실적을 조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교과 과정은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에 보통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입니다. 교육 과정이. 그 대신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을 잡는지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 이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전략을 좀 바꿔 가는 학생들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전형들을 분석했을 때 교과 전형과 아무래도 정시로 가는 경우가 좀 많고 상위권 학교에서 이제 준비를 좀 한 친구들은 종합 전형까지 좀 챙겨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준 자체가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고 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시 전략을 펼쳤던 학생들이 한번 입시 전략을 펼쳐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입시 전략을 갖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종합전형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런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원점 수는 내가 높게 가져가더라도 평균점이 높고 편차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 높은 원점수와 내가 애초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진로 방향성이라든지 입시 전략을 제대로 짰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어찌됐든 간에 교과 프로그램 자체도 일반 고등학교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좀 심화된 학습, 그리고 심화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런 뭐 좋은 좀 재원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입시 전략을 다 갖고 와서 그만큼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시고 잘 해주십니다. 그런 생기부 작성을. 그래서 퀄리티 자체가 좋고,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해당 학교에 따라서 되게 특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그런 교과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과 전형 등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득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종합 전형과 뭐 당연히 퀄리티가 좀 괜찮은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적적인 부분에서 수능을 잘 볼 확률이 높겠죠. 물론 학교에서 수능을 아예 수능 방향성으로 안 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특목자사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워낙에 좀 잘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뭐 학교라든지 또는 학원에서 논술 공부를 따로 해서 논술에서도 이제 뽑히는 비중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대략적인 부분을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고등학교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는 뭐 사실 뭐 네이버 서칭을 좀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졌냐 그랬을 때 이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하고 내가 점수가 한번 진짜 뭐 등급이 정말 안 나오면 되게 막 공부를 안 하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애인가 봐. 우리 주변에 잘하는 애들만 있어.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뭐 특목이나 자사고 또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최상위 학교를 간다라는 건 아무래도 멘탈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좀 위험하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좀 그 학생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에 지원을 해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관리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학생이 좀 약간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고 주변에 되게 많이 휘둘리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최상위 학교를 보내는 게 좋죠. 아무래도 특목자사에서 뭐 기숙사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평준화 지역에서 최상위 학교를 가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입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 학생과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쌤과 함께 고등학교 선택 전략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다면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